우리들의 뒤죽박죽 기억체계. 왜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허술할까? 진화가 정말로 만사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면 우리의 기억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우리의 허술한 기억력을 평범한 컴퓨터의 단순한 탄탄한 기억력과 비교해 보면 이런 물음은 더욱 첨예해진다. 내 매cin토시는 나의 주소록 전체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다. 내 컴퓨터는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위치와 내가 지금까지 보낸 이메일의 모든 문장을,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장만한 1999년도 후반부터 내가 찍은 모든 사진들을, 원주율의 첫 3천자리의 숫자 등을 모두 완벽하게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이름을 외우지도 못하며 내가 가장 최근에 보낸 이메일의 정확한 내용을 고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게다가 나는 멍청하게도 많은 것을 암기하려고 꽤 노력한 사람들이 속하는데도 파이의 첫 10자리 숫자 3.141592636535 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기억력도 나을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전에 본 사진의 주요 요소들을 다시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진의 배경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나 심지어 꽤 큰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나도 자리에 앉아서 한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지만 나중에 그 사진의 자세한 내용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 암기했던 전화번호 가운데 몇 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전화번호를 외우기까지는 1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기억한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의 예를 들어보면 나의 동료 가운데 레이첼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5년 뒤에 이혼하고 결혼 전에 성을 다시 쓰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버릇대로 그녀의 여전히 결혼 후 성으로 부르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인간의 기억은 여러 면에서 골칫덩어리이다. 컴퓨터의 기억 체계와 인간의 기억 체계. 컴퓨터의 기억이 훌륭히 작동하는 까닭은 정보가 거대한 지도처럼 조직되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데이터뱅크에 있는 모든 항목은 고유한 위치와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가히 우편번호 기억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체계에서는 특정 기억을 인출하려면 그냥 해당 주소를 찾아가면 64메가바이트의 메모리 카드는 이 주소를 약 64만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소에 8개의 이진수로 된 단어가 들어있다. 우편번호 기억은 간단하고도 강력하다. 이것은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컴퓨터는 거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기억은 수정하기도 쉽다. 레이첼 C가 레이첼 K로 이름을 바뀌었으면 더 이상 그를 레이첼 C로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기억은 그렇지 못하다. 만약 우리가 우편번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유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의 산맥에서도 이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한 조각의 정보를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주 막연하게 뇌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의 기억은 우편번호의 기억과 전혀 다른 논리에 따라 진화한다. 우리 기억 대신에 우리는 일종의 맥락 기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 속에 끄집어내기 위하여 맥락이나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넌지시 알려주는 단서를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사실을 필요할 때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나야, 안녕. 괜찮게 말해서 미안해. 1812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거든. 나한테 뭐 줄 거 없니? 때때로 우리 뇌는 고맙게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준다. 만약 내가 영화 E.T.와 쉰들러 리스트를 제작한 감독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순식간에 정답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여러분의 뇌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이용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일이 잘 굴러갈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른다. 이럴 때 기억에 접근하기란 숨쉬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엇이 머릿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가는 맥락에 따라서 좌우된다. 우리는 정원에 있을 때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잘 기억해내며 부엌에 있을 때는 요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맥락은 우리 기억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 가운데 하나이다. 맥락의 기억이 진화해온 역사는 매우 길다. 맥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 쥐, 생쥐, 심지어 거미와 달팽이에게도 발견된다. 과학자들이 맥락 단서의 위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짐작하게 된 것은 거의 100년 전의 일이었다.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존 왓슨이 제자였던 하비 카르는 1917년에 쥐에게 미로 달리기 훈련을 시키는 아주 흔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쥐들이 미로 자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요인들로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전등이 켜져 있는 방에서 훈련을 받은 쥐는 자연광보다는 전등이 켜진 방에서 검사를 받을 때 미로를 더 잘 찾아갔다. 조명은 미로 달리기 과제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쥐가 검사를 받은 맥락이 미로 달리기에 대한 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뒤 거의 모든 생명이 기억 내용과 관계가 있든 없든 기억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맥락을 사용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맥락의 기억의 장점과 단점. 맥락 기억은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우편번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자연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낸 투박한 임시 변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기억 체계에서 몇 가지 명백한 장점이 있다. 우선 맥락에 의존하는 기억은 컴퓨터처럼 모든 기억을 똑같이 취급하는 대신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최근에 필요로 했던 것들,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 중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가장 유용한 가능성이 큰 정보를 가장 빨리 머릿속에 불러낸다. 나아가 맥락의 우선적인 기억을 빠르게 병렬로 탐색될 수 있다. 이것은 뉴런의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 칩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점을 보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뉴런이 디지털 컴퓨터 메모리 칩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점을 보상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 속에서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일이지 뇌 속의 특정 세포 집단을 찾아내는 일은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내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추측은 기억 저장 장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우리 중심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조회가 맞으면 우리 뇌의 기억들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찾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뽑아내는 방식에서 항상 옳은 기억을 반영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제공된 단서가 적을수록 기억은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일 것이며 결국 정말로 원하는 기억을 원치 않는 기억들 사이에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맥락 기억의 고유한 단점은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뇌 속의 위치가 아니라 단서를 중심으로 매우 강렬하게 조종되기 때문에 쉽게 혼동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제 아침 식사가
그제 아침 식사나 그 전날의 아침 식사 너무 혼동되기 때문이다. 내가 화요일에 요구르트를 먹었고 수요일에 와플을 먹었느냐 아니면 그 반대였던가. 단서의 중심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에 화요일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너무 많고 거의 똑같은 와플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만약 비행기 조종사가 멍청하게도 점검표 대신에 자신의 기억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머지않아 어제의 이륙과 오늘의 이륙이 뒤섞일 것이며 언젠가는 착륙 기어를 넣는 것을 잊어버린 일이 발생할 것이다.